자, 오늘 어떤 얘기가 먼저 이제 나와야 될까요? 네, 지지율이죠. 대통령 지지율 2주 간격으로 조사되고 있는 MBS 여론조사에서도 20%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갤럽 조사는 24%였고요. MBS 조사는 자, 보시죠. 2주 간격으로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입니다. 29%, 부정 65%. 갤럽과 비슷하긴 한데 갤럽하고는 뭐 조사 방법이나 뭐 샘플 추출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같은 조사기관의 추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2주 전에 32%였던 이 MBS 여론조사의 대통령 지지율이 29%로 3%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순방, 또 순방 이후에 비속어 논란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해외 순방과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긴 했는데 예.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던 것은 죄송합니다.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이유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텐데 네. 뭔가 정책이 나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MBS 여론조사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포함이 됐을 텐데 바로 그게 뭐냐면 윤석열 차, 또 감사원 논란도 여론에 반영됐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보시면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었어. 네. 이 내용은 이전 조사할 때의 이유보다도 이번 조사에서 그 이유가 더 커졌습니다. 그 외에 왜요? 뭐 인사나 정책 비전이나 그동안 출근 이야기해왔던 부분은 오히려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 이게 아무래도 아나바다. 그 다음에 6개월짜리가 걸어다니지 않느냐. 네,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군인들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중시엇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중시를 안 한 부분도 네. 그래서 누가 이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제 친구 이제 노정절인데 네. 올린 걸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보면서 열중시야.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열중시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열중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어린이집 가서 조금 뭐 말도 그렇게 하고 한 게 아이를 안 낳고 안 키워봐서 그런 거였던 것도 같고 이번에 자료를 다 줬대요, 근데. 자료를 줬지만 어제도 안 해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군대 가서도 뭐 격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도 이게 좀 헷갈린다면서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장 만기 제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군대 갔다 왔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강건한 이 체력으로 대한민국 육군, 그것도 92년도에 우리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군요. 열중 슛! 얼마나 우렁찹니까? 네, 그렇게 우렁차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좀 귀가 아프니까. 자세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경험과 능력이 그렇습니다. 부족해서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세대별 지지율이에요. 네. 연령별로. 네. MBS 여론조사 이전에 한국 갤럽은 만 18세 이상 20대 지지율이 몇 %인지 아세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9%. 9%. 이건 그러니까 좀 한 충격이었어요. 자릿수까지 내려가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20대 12%, 30대 19%, 40대 15%. 근데 이 내용은 지금 MBS 조사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추가 정지, 징계, 이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오늘 새벽에 결정됐죠. 9시에 이준석 나와라. 저녁 9시에 나와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원님 윤리위원회 조사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래서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징계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착착 법원은 가처분 기각해버리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추가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되면 총선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탈당과 그리고 창당밖에 없어요. 네. 제가 이거를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 쇼미더 민심에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창당, 신당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부인할 일이 아니라 부인을 구해야죠. 근데 신당도 결과적으로 예. 비례 신당을 하게 될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결합을 해서 네. 전체 득표의 한 15% 정도를 목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를 노리는 정당으로 발돋움을 목표로 하겠죠. 근데 그냥 당 하나만 딱 만들어서 비례 대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어떤 거대 여당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독자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원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감사원이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독자적인 기관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가부 예. 폐지를 거론했잖아요. 이번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여가부 폐지 내용이 담겼어요. 그런데 별로 지지율에는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가부가 없애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는 무슨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사는데 이름도 지금 뭐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양성, 가족, 어쩌고 저쩌고인데 네. 이게 뭐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없애겠다는 건지 만들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보훈처는 보훈부로 끌어올리고 네. 그다음에 재외동포 뭐 청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어리둥절하면요 지지율에 볼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쾌해야 됩니다.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차라리 그걸 했어야죠. 청년 혁신부라든지 이걸 만들었다면 그래 여성가족부는 너무 남녀를 나눈다. 또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도 모호하다. 그러면 오히려 청년 지원부라든지 청년들에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들을 지원해 청년 지원부로 바꿨다 그러면은 더 뭐 대단한 파격적인 그런 조치가 되겠죠. 그러면 청년부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지원부를 딱 만들고 네. 그게 뭐 장관을 이준석 전 대표나 한다면 지지율이 한 15%는 올라가겠죠. 파격적이죠. 그러네요. 파격적이긴 한데 안 하겠죠. 과연 그런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예. 자, 어쨌든 이번 조사, 해외 순방 논란 조사, 비속어 논란 네. 64%가 외교 참사로 28%는 언론의 왜곡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이번 MBS 여론조사의 대통령 지지율 긍정 29, 부정 65인데 비슷하죠. 네. 자, 이 비속어 사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언론의 왜곡 28, 외교적 참사 64,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왜 끌어올려야 되느냐? 지지율이 낮으면 네.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 표는 지금 해외 순방과 그렇죠. 관련된 조사인 거죠? 그렇죠. 다른 조사를 하나 더 보면 네.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 볼까요? 네. 비속어 논란 대통령의 사과 필요하다. 지금 뭐 이제 뭐 사과할 기미는 안 보여요. 사과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뭐 안 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기대는 안 할 겁니다. 국민들. 네, 그런데 네. MBS 여론조사에서는 일단 물어봤어요. 사과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다가 27. 동의한다. 사과라는 이야기죠. 70%.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안 좋아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은 배나 감을 좋아해요. 대통령은 사과도 안 좋아하는데 남의 말도 안 듣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고 윤석열 캠프에서 캠프에 10일 그렇죠. 있었던 예, 대변인이 캠프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인물이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하는 그 습관하고 오로지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우리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의 술탄은 이야기를 안 한대요. 딱 결정 다 되고 나면 그래 이거 내가 책임질게 해봐 이랬던 사람이 미국 33대 트루먼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동훈 캠프에 참여했던 전 조선일보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뭐 1시간을 이야기하면 59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왠지 등치로 보면 감옥할 거죠.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상학 아시잖아요. 네. 그 인상학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외모와 체구는
말을 많이 실제로 안 해요. 완전히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장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정도인데 굉장히 수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배 소장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라! 힘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방송 드리는 알겠습니다. 건데,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경청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말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입니다. 팽팽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쇼미더 민심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전쟁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34%. 자, 국민의힘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조사 결과도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추가 징계 결정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좀 반사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29에서 32.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막 치솟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뭐냐?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충분한, 아니 대선에도 이겼고 지방선거는 완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만한 지지율을 못 가져가는 것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게 반영되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고 이 그래프에서 지지율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율에서. 근데 이 그래프는 그런데 또 다른 그래프는 이 민주당 지지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간 게 많던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참고로 해서 봐주면 좋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이 32야. 32%예요. 이게 뭐냐? 아니 다른 정당 26인가요? 26이네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6입니다. 네. 직전에는 29나 됐고.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다 혐오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한다면 이 부분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네. 29나 거의 30% 가까이 되는 이 무당층을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전체 100%의 이 투표에서 한 15는 가져가겠다. 이런 보관이 좀 깔려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게 고독하게 내기를 가겠다 그러지만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네. 윤핵관이 있는 한 이준석 전 대표는 안 돼. 이게 분명해진 거죠.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했던 거 이준석 네. 대표가 낸 거 다 지금 기각 내지는 각하됐지 않습니까? 다 각하되었죠. 그러면은 2차, 3차, 4차. 예. 어쨌거나 2차는 아니고 3, 4, 5차였는데 3, 4, 5차. 예.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 궤도를 찾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궤도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게 정상궤도잖아요. 네, 저는 네. 쉽지 않다. 왜? 총선 직전이 되면은 또 이준석 전 대표권이 올라올 테고, 네. 또 오세훈 대 한동훈의 대결, 또 홍준표, 또 원희룡, 네. 또 안철수도 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냐, 김기현이냐, 윤핵관이냐, 또 대통령이 당가는 어떤 건, 이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라도 해소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된다. 아니, 전당대회는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네. 전당대회는 내년 2월 28일 전까지 할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원래 올해 안에 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누가 나올까요?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네. 저는 올해 내에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 서둘렀던 이유는 네. 이준석 전 대표 관련돼서 당 지도부의 운명, 일정 때문에 서둘렀던 건데, 네, 네. 이전에 일단 비대위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일정의 정상화가 가능해진 거죠. 네. 그러면 일정의 정상화라고 하면 내년 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나올까요? 김기현, 안철수, 또 저는 정진석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정진석? 네. 정진석은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하지 말란 법 있나요? 당헌 당규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비대위원장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또 상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요? 네. 비대위원장은 당권 도전하면 안 된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국민의힘 건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네. 건데 그게 없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얘기가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공천권이 달려 있는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더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게 국민의 입장에선 중요했던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준석이 이제 없다고 치고 정리가 됐으니까 일단은 뭐 그걸 가처분 하거나 말거나 간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당권을 가져가냐가 중요한데, 안철수, 김기현, 그 다음에 권성동, 주호영, 그 다음에 정진석. 지금 이 5명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경원, 원희룡. 원희룡 장관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희룡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다시 당으로 돌아온다. 그것도 본인이 지금 원내에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나경원 전 의원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나경원과 근데 나경원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대통령이. 글쎄,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네네. 일단 여론이 뭐 아주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을 더 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총선도 있고 그 이후에까지도 당을 조금은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냐? 저는 정진석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더군다나 이번에 비대위가 또 안정되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래, 탄력 받았네? 그대로 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동의를 못 하시나 보네요. 예, 별적 분석이 정확한 것 같지 않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모르죠. 네,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노영이 제일 좋아하죠. 그런 거 말고. 네. 새벽은? 아니, 근데 지금 여의도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이 나오는 이름은 원희룡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당대표로? 그 다음에 윤핵관들은 이제 조금 물러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글쎄요, 저는 하여튼 원희룡은.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사실 많이 이름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워낙 그분을 좀 멀리 하려는 게 있다는 거가 제가 들은 바로 바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아직까지는 뭐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이 믿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 또 한동훈 조기 전당대회 차출설도 나오고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은 왜 안 되느냐. 원희룡은 나오게 되면 바로 대선 후보예요. 그러면 다른 주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철수나 또는 홍준표나 또는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에 더 대립각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 대선에는 나가지 않을 사람이면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당대표에 대해서는 모두들 지금 정확한 분석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크릿님께서 오늘 뉴스토마토발 여론은 민주당 49.3, 국민의힘은 33.9%인데 왜 그걸 안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 그 조사도 있어요. 왜 안 쓰셨어요, 근데? 아니, 이거 준비해 준 걸 쓴 거죠. 네. 왜 자꾸 저한테 이러세요?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 또 제가 한 방 먹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이니까 예. 네, 그래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